제가 한동훈 위원장 돌아온다고 처음부터 예언했어요. 저는 총선 끝난 그 다음 주 금요일부터 제가 예언한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왔잖아요. 제 예언이 맞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은 오늘 금요일 이제 녹화 방송에서 토요일 날 2시에 이제 1부 방송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이제 2부 방송 예정이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당대표 선거, 보수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관심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좌파 애들도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이제 관심이 많은데, 어차피 한동훈이 대표가 된다. 지금까지는 그런 추세가 쭉 왔었는데, 그래서 이번 전당대가 참 재미없게 흥행은 못하겠구나. 사실은 그저께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하기 때문에 1대1로 붙으면 한동훈 위원장이 거의 100%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원희룡 전 장관이 딱 어제 출마 선언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사실 원희룡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몇 번 사주를 풀어봤기 때문에 배운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1년은 또 올해는 좋아요. 근데 이제 달에서 이제 이재명이한테 진 거는 이제 똑같아. 비슷하게 이제 기운이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에게 막판에 중도나 예를 들어서 무당층한테 전 국민들한테 25만원 준다 해가지고 이제 이게 판이 뒤집어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원희룡이는 만만치는 않아요, 운이.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오늘부터는 조금 긴장을 바짝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부터 제일 좋은 사람은 사실은 윤 대통령이에요. 윤 대통령은 아마 흐뭇한 표정으로 아마 관람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나 원희룡 장관이나 둘 중에 누가 되든 크게 그렇게 상관은 안 한 그런, 물론 이제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주를 한번 봐보려고 그래요. 진짜 마음속에 누가 과연 윤 대통령하고 또 잘 맞고 궁합이, 그러므로 해서 이제 오늘은 윤 대통령 사주를 한번 잠깐 풀어볼게요. 오랜만에. 윤 대통령은 사실 토가 없는 사주예요. 토가 작은, 무토 땅으로 태어나서 땅이 되게 작은 땅인데, 이제 무토라는 건 지열이 많은 땅에 쉽게 말해서 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햇볕이 없는 사주예요. 그럼 어쨌든 화나 땅이 많은 사람이 사실은 윤 대통령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윤 대통령한테 절대 피해를 안 줘요. 제가 궁합을 이렇게 쭉 봐보면, 제가 지금 살아온 것도 있고, 제가 올해로 이제 한 4년 동안 저는 일찍 사실 이 철학을 시작을 했어요. 원래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신병을 앓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실은 제가 포항에서 무속인으로 시작을 했어요. 무속인을 하다가 이제 인천 올라와서 이제 철학관으로 바꿨는데, 그 계기는 아마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알 거예요. 무속인들은 사실 암에 잘 걸려요. 왜냐면 목이 없는 사주들은 보통 이제 목기가 약하게 되면 영이 또 잘 들어오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신병에 잘 걸리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목이 신병에 걸리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른쪽의 세계예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다가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요. 물론 제가 죽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전생의 꿈을 꾸는데, 이게 차원이 다른 세계의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과학적인, 제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 방송에서는 못 하는데, 어떤 시간의 차원은 있는 것 같아요.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다가 예를 들어서 목이 없는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탔는데 무속인하고 이제 영이 있는 사람하고 신체 접촉이 딱 되게 되면, 목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확 빠져나가요. 들어오자마자 한 5분도 안 돼서 빠져나가는데, 목이 없는 사람들은 일단 들어오면 안 나가요. 그러면 그게 신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몸 안에서 계속 거꾸로 돌아가니까 일반적인 세포는, 우리 몸은 다 지문이고 장기고 다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뇌 구조도 다 오른쪽이에요. 피도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피부 결도 그러니까 피부 마사지 할 때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거꾸로 돌아가는 거는, 일반적인 세포는 이런 고리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암세포는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요. 제가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제가 테마사기 때문에 무속인들이 많이 와요. 근데 이제 무속인들도 이제, 저희 어머님도 이제 무속인이었지만, 무속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딸 시집 보내거나 이럴 때는 이제 무속인이 또 자기 딸이 무속인 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무속인들은 꼭 그 중에 한 사람한테 또 영이 가요. 한 사람이 목이 없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내가 무속인이 되면 목이 없어서 무속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주라는 거는 그 이상하게 그 자식 중에서는 목이 없는 자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식한테는 또 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에서 끊길 바라는 거예요. 없애길 바라는 거예요.
그럼 목에 해당하는 기운을 넣어주면 테마가 되는 거예요. 물론 테마하는 방법은 제가 일일이 설명은 못 해주지만, 근데 대체로 무속인은 오래 하면 다 암에 한 번씩 걸려요. 왜냐면 기운이 계속 거꾸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게 무서워서 저희 어머님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는 신기를 다 거의 다 없앴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역학 공부를 이제 시작해서 하게 됐는데, 또 이제 말이 조금 딴 데로 갔네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윤 대통령 사주 같은 경우는 한번 풀어볼게요.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무토 땅이라는 건 조그만 산이에요. 근데 이제 무토가 월에 있거나 일에 있거나 그러면 이제 큰 산으로 보는 거고, 천간에 있을 때는 작은 산이에요, 여러분. 근데 물이 되게 많은 사주야. 거기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말이에요. 거기에 지하수가 올라오고 있고. 근데 사주에서는 화가 없어요. 제가 몇 번 풀어봤지만 이 화가 없는 사람들은, 이 물이 많거나 금이 많은 사람들은 지혜가 되게 많아요. 한번 익힌 거는 안 잊어버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 구수했을 거예요. 검사 이제 사법고시 볼 때.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화가 없는 사람들은 배우는 속도는 되게 늦어요. 근데 한번 배우고 나면 안 잊어버려. 그리고 단점은 뭐냐면 시험 보기 전에는 다 알아. 그래서 고시촌에서는 뭐 후배들한테 다 뭐 시험 문제까지 다 알려주고 막 이랬는데, 시험 시간에 딱 들어쓰게 되면 빨리빨리 이렇게 푸는 게 조금 약해요. 그 다음 보통 이렇게 화가 없는 사람들은 대체로 술을 조금 즐겨요. 왜냐면 기가 너무 차니까 술을 먹으면 기분도 업되고 머리 회전도 빨라지고 말도 많아져요. 그래서 보통 화가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 구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는 거는 지혜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배우는 속,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대기만성이라고 그러죠. 그동안 배워왔던 걸 안 잊어버리는 거야, 이 금수가 많으면. 그럼 윤 대통령한테는 가장 필요한 사람은 쉽게 말해서 화하고 토가 필요한 사주예요. 이 사주는 제가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제 방송한 걸 한번 찾아보시면 알 거고요. 제 예언은 거의 다 맞아요. 왜냐면 가끔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거는 이제 인터넷상에서 제가 이 사주를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잘못 올릴 수가 있고, 또 음력인지 양력인지 한국 사람들은 참 그게 확실치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트럼프 옛날 사주, 외국 사람들은 다 양력이기 때문에 트럼프 제가 떨어진다고 제가 예언을 했었어요. 뭐 시진핑이가 확 올라갈 거고, 그것도 다 맞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윤 대통령 사주는 제가 몇 번 봤기 때문에 대선에서도 제가 이긴다고 예언을 했었고, 아마 새벽 1시 넘어서 제가 역전이 될 거라고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음력이나 양력을 잘못 올리는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들. 근데 일단 인터넷에서는 국회의원 아닌 사람들은 잘 안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김경률 사주도 한번 되게 보고 싶었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 인터넷에 안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못 봤는데, 그럼 어쨌든 윤 대통령하고 맞는 사람은 화하고 토가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물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원희룡 장관을 한번, 원희룡 전 장관이죠. 원희룡이라 할게요. 원희룡 의원이라 할게요. 원희룡 의원 사주는 일단 사주를 풀 때는 이 태어난 날을 처음에 보고, 그 다음에 월을 보는 거예요. 월이 이제 어떤 몇 월 달에 태어났는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날짜 보는 법이 있어요. 보통 2월 14일이면 입춘이 넘어갔어. 입춘이 넘어가서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간목의 힘이 굉장히 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데, 만약에 이 2월 한 30일 날 태어났어. 그럼 이 진토의 힘이 굉장히 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로 봤을 때 14일이면 이제 월을 보는 거예요. 14일 같으면 이 2월 4일이 입춘이기 때문에 보통 한 열흘 동안은 병화의 힘이 강하고, 그 다음에 열흘이 지나게 되면 이 임목의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실을 알면 일에 이 개수의 힘이 센지 이 일지의 힘이 센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 그럼 이 사주에서는 지금 이 간목의 힘이 굉장히 센 거예요. 뭐냐, 인중에 있는 이 지장간에는 무토, 병화, 간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월에 가서 간목의 이 정기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목이 되게 많다. 목이 많다는 거는 내가 태어나서 물인데, 이럴 때 용신 잡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사실은. 신약이에요, 사실. 신약인데 이런 게 있어요. 식신상관이 너무 세. 나무가 큰 소나무가 한 그루 있고, 인중에 있는 더 큰 소나무가 한 그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진토가 있어요. 이 진토라는 건 이 나무가 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이에요. 예? 이 진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조금 13% 정도 되니까 이 간목의 힘이 더 처음에 2월이기 때문에, 초반이기 때문에 이 간목의 힘이 세서 땅을 작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얼핏 보면 이렇게 사주를 봤을 때 물인데 일반 철학관에서는 물인데 나무도 많고 불도 많고 땅도 많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보면 쉽게 사주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면 나무가 자라요. 그러면 이 땅이 갈라진다. 그러니까 이 물을 용신이나 희신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어쨌든 이 나무를 잘라야겠죠. 칼이 필요하다. 2월달인데 그러면 이런 반론을 올 수 있어요. 2월달인데 춥잖아. 햇볕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 병화가 있고 이 인중에도 병화가 이렇게 진짜 숨어 있기 때문에 지장간에 천간에 뿔을 대서 햇볕이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화에 또 병화가 있기 때문에 햇볕이 3개나 돼요. 그러면 이사주에서는 햇볕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나무가 더 잘 자라겠죠. 그럼 화분이 깨진다. 그럼 부족한 게 나한테는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칼이 있어야 남을 잘라주겠죠. 그러니까 이사주는 토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약이라도 금이 쉽게 말해서 물을 생해주면서 남을 잘라주는, 그래서 토나 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지 정밀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만 나오면은 이 운을 맞히기는 굉장히 쉽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사주에서는 그러면 여기다 육친강에만 붙이면 돼요. 이 물이 본인인 거예요. 형제가 아니고 친구다. 그럼 물이 들어올 때는 이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같은 형제가나 동료가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무는 본인한테는 아랫사람이에요. 진로운이고 사업체운이다. 또 이 간목은 또 상관기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욱하고 질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약이야. 금이 없어. 잘라줄 금이 없기 때문에 무관사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확 질러놓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짠해진다. 뒷심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대신 이 간목이 큰 나무가 2개 있기 때문에 이 홍보 이런 걸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선거를 되게 잘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남한테 이렇게 알리는 거를 되게 잘하는 사주. 그래서 인지도가 높은 거예요. 홍보를 되게. 한동훈 위원장도 좀 잠깐 풀어보겠지만 한동훈 위원장도 큰 간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 이런 쪽은 굉장히 잘하는 사주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가 큰 사주들은 간목이 이렇게 크게 투출이 되어 있으면 자존감이 굉장히 강하고 자존심이 세요. 남한테 지는 걸 싫어하고. 그 다음에 화가 3개나 있기 때문에 머리 회전이 빠르고 이해력이 굉장히 빠른 사주예요.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간다. 그 대신 결단력은 없다. 왜냐면 금이라는 거는 이사주에서 금이라는 거는 이 나무를 잘라줄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나무라는 건 본인한테는 자식이고 관운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체면이다. 지역적으로 봤을 땐 제주도하고 사실 안 맞았어요. 제주도는 화가 강한 데잖아. 우리나라의 최남쪽이니까. 그러니까 제주지사 할 때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이사주에서는 금이나 토가 들어올 때 운이 좋기 때문에 관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한 사주예요. 자존심도 굉장히 필요하고 소중하고 또 직업에 그냥 놀지 못하는 사주. 이런 사주. 지금 국회의원 떨어졌지만 잠시도 못 놀아. 잊혀지는 걸 싫어하고 쉽게 말해서 일을 항상 무슨 일이든지 해야 돼요. 정치에 있으니까 어쨌든 정치에서 유튜버라도 할 거야. 그럼 요번 또 기회가 좋잖아요. 또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어떤 기회. 어쨌든 뭐 대선에 잠룡이다, 대통령 후보다, 뭐 자기 알릴 기회가. 또 요번에 또 좀 그 당에다가 이렇게 주는 게 1억 2천이었는데 요번엔 6천이더라고요. 조금 가격도 내렸고. 근데 이제 누군가 이제 부추긴 사람이 있었겠죠. 이제 선거 졌는데 다시 나가려니까 좀 부담스럽고 돈도 좀 많이 써야 되고 또 한동훈이 원래 한동훈이 워낙 지금 뭐 59%나 이 국민회의 쪽에서 국민 당원들 쪽에서는 지지하는 게 59%니까 59대 지금 10인가 그래요. 이건 나가도 될까? 근데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누군가가 찔렀겠죠. 이렇게. 야 나가봐. 나경원하고 3자 후보돼서 결선 투표제가 있으니까 만약 1차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50%를 못 넘었을 때는 나경원 표 흡수해서 네가 이길 수도 있어 하고 이제 부추긴 세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사실 제가 뭐 친윤이니 친한이 이런 말을 쓰는 거 되게 싫어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친윤이고 뭐 친한이고 이게 제가 좀 이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제가 엊그저께인가 지나가는데 부천역 광장에서 또 이 좌파들인지 사회단체들인지 아마 좌파 사회단체를 탄핵 그 선동질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개소리라고 그러고 내가 그냥 하고 왔는데 진짜 그걸 들으면 일반 이제 보수 이런 사람들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뭐 하지만 이 무당층이나 이 중도들은 정말 이 선동하는데 속속 들어오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탄핵이랑을 크게 붙여놓고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친윤이고 비윤이고 이게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정말 똘똘 뭉쳐서 지금 8석만 더 있으면 탄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윤 대통령 대통령실에서도 불안한 거예요. 당대표가 정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탄핵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친윤들도 많이 불안해겠죠. 그러니까 친윤이라고 할게요. 하도 이제 친윤을 사실 만드는 거는 사실은 이준석이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보수 쪽에서 윤 대통령을 밀고 찍은 거는 다 사실 친윤이에요. 근데 윤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뭐 어떤 친윤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상하게 지금 변질이 많이 됐는데, 사실 윤 대통령한테 힘을 주는, 어쨌든 응원하는 사람들을 친한 사람들, 친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거예요. 또 한동훈을 좋아하는, 한동훈 친하고 한동훈을 응원하는 또 그런 사람들. 근데 그거를 이준석이가 묘하게 비틀어 갖고 얘기를 해서 친윤이 막 마음대로 한다, 권력을 잡고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흐려놔서 그런 거. 그러면 과연 쉽게 말해서 이제 부추겼겠죠. 친윤에서 윤 대통령 그래도 야, 네가 장관 됐고 윤 대통령하고도 또 그러니까 윤심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윤 대통령 생각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실이나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실에서 누가 부추겼죠. 또 윤 대통령 친윤, 대통령의 어떤 마음을 모르는 그런 대통령이 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추겼겠죠. 승산이 있다. 6천만 원 들여서 얼마든지 네가 대선에 홍보도 할 수 있고 지들에도 홍보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만만치는 않아요. 운이. 왜냐면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8월 제가 월별로 이렇게 좀 사주를 풀어놓은 게 있어요. 8월 8일 이후면 걱정 누가 나와도 걱정을 안 하는데 7월 23일이면 좀 이따 달별로 풀 텐데 한동훈 위원장한테 제일 나쁜 달이야 사실은. 그럼 이사주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사실 이 목이 강하기 때문에 멘탈은 엄청 강해요. 이 목이 많은 사람, 이재명이도 목이 많아서 멘탈이 강한 거고 정신력이 강하고 멘탈은 강해요. 대신 금이 없기 때문에 체력이 좀 약하고 그다음에 결단력이 조금 부족하고. 토가 없는 사람들은 이 토는 이제 본인한테는 부인이에요. 여자고 재물이고 아버지 딸 말이에요. 이런 사주는 여자들한테는 인기는 좋아요. 왜냐면 땅이 필요하니까. 그럼 한동훈 장관도 사실 땅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것도 궁합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둘 다 좋을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물이 필요한데 나는 물이 없어. 그럴 때는 서로 좋은 거야. 난 땅이 없는데 땅이 많아. 그럼 서로 윈윈하는 궁합이 되는 거고. 근데 한 사람은 좋은 게 많은데 한 사람은 좋은 게 필요한 게 별로 없어. 이러면 별로 궁합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대운을 보면 대운은 되게 좋아요. 지금 월별로 제가 풀어준다 그랬으니까 대운은 지금 사실은 57세부터 57대운인데 위에가 4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물이 들어왔었어요. 이때는 별로 좋진 않아요. 물이 들어오면 이 대운이라는 건 우리 인생에서 한 60% 정도를 차지하는 건데 이렇게 물이 들어오게 되면 물이 많아지면 나무가 막 자라니까 땅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57, 58, 59, 60, 61세부터 올해부터 사실은 대운이에요. 올해 뭐가 들어왔냐면 이 신중에 있는 이 무토가 들어온 거예요. 땅이. 그러니까 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땅이니까 선거에 졌어도 재물운이나 인기 이런 거는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흙이 들어와 있다. 근데 좋은 건 올해가 또 갑진년인데 초반엔 나무였어. 초반엔 나빴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땅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의 땅이 진토 때 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땅이 들어오니까 사실 1년으로는 대운하고 1년은 좋은 거예요. 근데 어제까지가 사실 경금이었어요. 6월 20일까지가. 그러면 이제 이 칼까지 들어왔어. 그러니까 어제 결정을 한 거예요. 90% 운이 좋을 때. 이게 무섭다는 얘기예요. 너무 운이 좋을 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후회될 거야. 조금 내가 왜 했지? 왜 그냥 오늘은 또 화가 들어와 햇볕이. 이게 이제 한 20일 정도 진행이 된다. 근데 윤 대통령은 사실은 이 화가 들어올 때는 되게 좋을 때예요. 그러니까 원희룡이 나와서 좋은 거야. 흥행이 되겠구나. 또 내심 또 어떤 적이 있냐면 사실 너무 한동훈 위원장이 인기가 좋으니까 팬심이 너무 많잖아요. 59% 이렇게 나오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건 뭐야? 내가 이제 한 30년 동안 내 부하처럼 이렇게 했는데 나보다 위네? 나한테 이제 안 굽히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내 밑에서 내가 이렇게 키워주고 책사처럼 많은 걸 도와줬단 말이야. 궁합은 서로 되게 좋아요. 한동훈 위원장하고 궁합은 최고예요. 좀 이따 이제 풀어보겠지만. 그러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쟤 너무 컸다. 너무 크는데 나보다 더 인기가 좋아? 이거 참 내가 이제 말이라도 한마디 조심해야겠네. 근데 느닷없이 원희룡이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런 걸 생각했죠. 친윤도 너무 한 위원장이 인기가 좋아지니까 어떤 경계할 수 있는 조금 이제 세력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느닷없이 원희룡이 나와서 출마 선언을 하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화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올해부터 걸고 그래도 원희룡에 나와서 조금 견제를 해주겠네. 또 흥행도 되겠네.
또 한동훈이 나한테 또 빌고 오겠네. 원희룡이 나왔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어쨌든 당원들 투표, 이 당원들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윤 대통령 좋아하고 한동훈이 다 좋아해요. 제 입장에서도. 근데 윤 대통령하고 척을 지면 사실은 그건 아니야. 그래서 제가 누누이 윤 대통령이 내년부터는 화가 들어와요. 굉장히 센 화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3년 동안. 그러면 윤 대통령하고 절대 척을 지면 안 된다. 제가 항상 방송할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제 꾸부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원희룡이 때문에. 그러다가 한 번도 발표 안 했던 얘기 있었죠. 뭐 대통령하고 사이가 좋네 나쁘네 어제 딱 발표하더라고. 전화했다고. 그거예요. 만약에 원희룡이 안 나왔으면 전화했던 소리 안 해요. 왜 했겠어요? 왜 전화했겠니? 나 대통령님 나 출마합니다. 당이 이기는 당을 만들겠습니다.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원희룡이 나와서 얘가 나한테 꼽히는구나. 밥 먹자는데 싫다더니. 그러고 나서 그래 열심히 해. 근데 윤 대통령이 힘을 가진 거예요. 원희룡 때문에. 열심히 해봐. 응? 너 당대표 돼도 나하고 잘하자. 그러면 원희룡이 나오기 전까지는 수평관계였는데 당대표가 되면. 이 때문에 사실은 또 약간의 윤 대통령 위고 하향으로 한다. 근데 그것도 운에 따라 또 달라져요. 만약에 8월 8일 하면 물이 들어오고 금이 들어오면 윤 대통령 운은 나빠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좋아지면 그때는 이제 수평관계가 유지가 되겠죠. 지금 현재 이번 달은 어쨌든 윤 대통령하고는 이렇게 된 관계 또. 윤 대통령 위, 넌 아래. 그러니까 어제 전화했다고 딱 발표한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발표한 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 캠프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희룡이가 나와서 윤 대통령이 오늘부터 운이 좋아지려니까 어쨌든 이제 이번에 이제 일요일 날 발표할 때 제가 한동훈 위원장 돌아온다고 처음부터 예언했어요. 저는 딱 총선 끝나고부터 예언한 사람이에요. 총선 끝난 그 다음 주 금요일부터 제가 예언한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왔잖아요. 제 예언이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발표를 할 때 당대표에서 왜 이렇게 출마하게 되나 발표할 때 윤 대통령한테 꼽히는 말을 할 거라고. 당원들의 윤 대통령의 당원들의 표를 의식을 해야 돼요. 왜냐면 원희룡 때문에. 그전까지는 별로 의식 안 했거든.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원희룡이가 운이 또 만만치 않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번 달부터는 화가 들어오니까 윤 대통령은 이제 흐뭇하게 둘 다 이제 원희룡이도 윤 대통령한테 구애를 해야 되고 힘을 주십시오. 한마디라도 해주십시오. 근데 윤 대통령은 관여는 안 하겠죠. 왜냐하면 당대표 선거에는 대통령이 관여를 못. 그렇지만 서로 구애하겠죠. 원희룡이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위원장도 윤심이 나한테 있다. 그래서 구애하니까 윤 대통령은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바라본다. 좀 궁합은 어떨까? 사실 원장과는 화가 많아서 사실 윤 대통령한테는 좋아요. 이 원희룡이한테는 필요한 거는 쉽게 말해서 금이 필요하고 쉽게 말해서 토가 필요한데 윤 대통령은 토가 작아. 그러면 윤 대통령한테는 이익을 주는 궁합이에요. 원희룡 의원이. 그래서 웃고 편안하게 친 거야 지금. 반대로 근데 사실은 원장관한테는 윤 대통령이 큰 도움은 사실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궁합은 서로 좋을 수 있고 서로 나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좋고 한 사람은 나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럼 어쨌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항상 원희룡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이익을 준다 이렇게 보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한동훈 위원장하고 나경원 의원 거 좀 풀어볼게요.